7월 2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헬보이 3편이 제작됩니다. 백투더퓨처 신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0주년을 맞은 헬로키티가 영화화됩니다. MGM이 소니와 007 신작 배급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영화 씹어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빠돌이 세이주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발음이 안 돼. 길레르모 델 토로. 네. 어려워요. 예. 네, 델 토로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이렇게 신작 이렇게 뉴스들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항상 흥분되고 항상 기대하고 빨리 보고 싶고 네. 뭐 개봉 뭐 2019년 뭐 개봉 예정 뭐 이러면 짜증나고 영화 뉴스 성애자. 네, 영화 뉴스를 사랑하는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을 사랑하는 여자 안나입니다. 네. 힐링을 해야 되는 받아야 아니야 되는. 이번에 힐링 하고 와서 하고 왔고요. 그렇구나. 자연과의 힐링. 근데 제가 지금 넉 달 됐죠. 회사를 그만둔 지 이 꿈꾸는 백수를 하고 있는 지가 넉 달 정도 되는데 정말 힐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있기도 했지만 그냥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됐네요. 또 그죠? 한 1년 된 것 같은데 그죠? 1년 채워야겠어요. 이게 쉬다 보면요, 이게 시간이 그 생각보다는 더디게 가요. 그러니까 네. 우리네 이게 반복되는 일상 있잖아요. 출퇴근. 그렇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을 때 시간이 정말 빨리 가서 내 인생 뭐 언제 다 흘러버렸네. 1년 또 네. 갔네 막 이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매일매일이 다른 일상들을 막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요. 느낌상 체감으로. 그래서 우리가 20대를 굉장히 10대와 20대, 그러니까 특히 20대를 굉장히 길게 많이 느끼거든요. 뭐 대학 생활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서 그거를 되게 추억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30대 이제 40대에 가면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뭐냐면 출근하죠, 일하죠, 퇴근하죠, 맞아. 술 먹고 자요. 그러면 술 먹은 동안 반의 기억을 또 잃죠. 또 다음날 출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또 퇴근하고 이게 똑같은 일이요. 계속 연애를 반복돼요. 안 하셔서 그래요. 네. 연애를 하면 조금 다른 기억이 생겨요. 그렇죠. 출근해서 아이고 말하면 뭐? 안 되겠다. 네. 출근했다가 출근해서- 퇴근해서 여자친구 집 청소해주고. 여자친구랑 영화 보고 밥 먹고 자고. 그렇지. 이게 반복이잖아요. 아니지. 집에 가서 헤어져서 가서 헤어지고 헤어졌단 자고. 말을 아니죠. 네. 마셔야죠. 그걸 빼먹었네. 아유, 큰일 날 아유, 뻔했네. 아유. 네네. 둘이 알콩달콩 뭐 어디도 가고 무슨 얘기도 하고 모두 그런데 만들고. 어쨌든 생각보다는 연애를 해도 뭐 이렇게 30, 40대는 우리가 되게 단조로운 일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죠. 예. 저는 이제 이 많은 분들께 하나의 그 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뭐 예를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사고를 좀 치시면 그게 좀 기억이 남아요. 그게 만약에 한 달 동안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험, 도전. 도전. 터미네이터 1편의 사라 코너처럼 사고를 치란 얘기는 네네. 아니죠. 존 코너를 잉태라든가 뭐. 아니 그런 사고 말고.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진 잡지사 표지의 사진을 컨택하는 사람인데 그 사진 작가가 보내준 사진을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러 가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남자. 맞아요.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제목이 모험을 뭐지? 막 하는데 전 그 영화를 모모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맞아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건데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 다니시고 내가 너무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영화를 꼭 보셔서 맞아요. 그 비슷한 모험을 한 번씩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안 드는 방향의 모험도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백수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그런 여행을 다니고 뭐 그런 거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아니 근데 많다니까요. 할 게.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로 할 수 있는 모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아무도 제가 이 얘기하면 아, 미쳤어 그런 짓을 하게라고 할 만한 거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지금 당장 주말에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그냥 운동화 질끈 매고 걸어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서울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데까지요. 어... 그러고 나서 거기서 찜질방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찜질방을 자고 거기서 또 걷는 거예요. 남쪽으로. 토요일 걷죠. 어디까지 걸을 수 있나. 그러면 진짜 일요일 저녁에 부산에 도착해서 KTX 타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뭐 KTX 비싸니까 뭐. 네, 사실 버스 타고 남자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세상이 하도 그렇죠. 험하다 보니까. 근데 여자분들도 예. 그렇게 되면 할 게 있어요. 또 크루저보드나 롱보드 물론 비싸지만 저렴한 거 구하면 사실 주말마다도 놀 수 있고. 사실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네. 모험이죠. 그래서 뭐 요새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은 뭐 새로운 걸 배운다던가 네, 그렇죠. 요새 캘리그라피 이런 거 배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만 해도 이제 꽃떡 케이크 뭐 이런 것도 배우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생기면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생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근 퇴근 밥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또 다시 출근 퇴근 요게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지쳐서 네. 다른 생각이라는 걸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딴짓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뭐 시간 내서 주말반으로 뭘 하다못해 운동을 새로 배운다거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여유가 생기고 보니까 계속 이제 시간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나이 먹었구나, 많이 망가졌구나, 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새는 아, 내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얼마 쓰지 않았구나,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사실 중요한 거기는 하겠지만 뭔가 주변에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로 새로운 걸 하나 도전해서 배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작게 보면 내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여행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이 영화를 보고 바로 작업실을 빼고 맞아요. 바로 울릉도로 떠났어요. 아. 근데 그 울릉도 바다 그 푸른 바다를 보면서 아 이거다. 근데 이게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생각보다 혼자 다니는 여행이 요즘 게스트하우스가 잘 돼 있어서 네.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버스비로 하면 여기서 강변 터미널에서요. 네. 강릉 터미널까지 가는데요. 17,000원밖에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거의 도착해서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데 15,000원, 2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울릉도 가는 배는 비싸요 일단. 그건 제외하더라도 사실 울릉도는 운이 좋아야지 예, 잘 거기 구경할 수 있다고 그 배는 얘기하잖아요. 좀 비싸더라고요. 일직선으로 쭉 수영해서 가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 손가락을 이렇게 네. 쭉 일직선으로. 손가락을 일직선을 그어주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네. 네. 어쨌든 돈이 많이 안 드는 상황으로 우리가 네네.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전국을 돌았는데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걷고.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그 강릉 터미널 내리면요. 그 한국까지 택시 타고 한 15분, 20분 들어가거든요. 네. 걸으면 한 2시간 걸리는데 그거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쉬다 보니까 네. 수익이 없잖아요. 근데 지출은 있어요. 근데 막상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예전보다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일단 출근하면 뭐 차비, 점심값, 뭐 커피도 마셔야 되고 저녁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많이 줄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게 금전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세이주 씨 말하는 것처럼 나만이 아니라 가족에 누구를 더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좀
나만 생각하지 않는 네. 상황이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네, 한 조금 번쯤은. 이기적으로 맞아요. 나만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지킬 수 있는 힘이 날 거예요. 맞아요. 내가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 맞아요. 예. 자, 그러길 바랍니다. 네. 헬보이 1, 2편의 성적이 생각보다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3편에 나오기 힘든 영화가 돼버렸습니다. 감독이 말하길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 독창적인 관점으로 나는 진짜 만들고 싶다. 독창적으로. 배철수 아니에요? 그분은 그 기획이랑 아, 그래요? 감독이 아니라 배철수 씨 같은데. 이분이 살이 좀 쪘기 때문에 네. 독창적으로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다단, 따. 거의 불가능함이 증명됐다. 내 입장이 아닌 스튜디오의 입장이다. 내가 수십억 각부라면 내 자신이 제작비를 대고 말 것이다. 지금 하지만 성대묘사 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내 모든 돈을 고무 몬스터 만드는데 다 써버렸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뭘 만드셨다고요? 고무 몬스터들. 고무 몬스터? 예. 아, 그런데 그렇군요. 헬보이 역의 이 펄만이라는 배우가 SNS 계정에 헬보이 2 포스터를 붙여놓고는 네. 마법처럼 또 하나의 로마자가 이름 뒤에 붙는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헬보이 3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봐서는 네. 수십억 갑부가 델토로 감독한테 돈을 준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얼마 전에 저스티스 리그 다크사이드라는 DC의 어벤져스 다크판 히어로 같은 영화를 델토로 감독이 만든다고 했는데 이 감독직을 포기했었어요. 이게 아마 수십억 갑부가 돈을 지워줘서 자기가 네.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저스티스 리그 다크사이드를 포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로써 델토로 감독은 헬보이 3편과 퍼시픽 림 2 그리고 광기의 산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누군지 모르는 그 익명의 수십억 갑부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 예. 저도 이 그 헬보이로 나오는 배우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이분도 많이 늙으셨어요, 진짜. 아, 괜찮으실까요? 아놀드 그러니까 옹처럼. 그런 느낌이 될 것 네. 같은데. 그러게요. 이게 그리고 진짜. 헬보이는 되게 그 격투씬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다 부셔야 네. 되고. 그 헬보이가 약간 철부지 그냥 철부지 지옥 악마죠. 청년 악마처럼 나와야 진짜 되는데 이제 악마인데, 아저씨 악마, 할아버지 악마로 나오는 아저씨도 거 아니에요? 넘어섰을 것 1편에서는 같은데. 청년이고 2편에서가 아저씨였으면 3편은 지금은 거의 노땅이에요. 아, 그러니까 완전 노땅이에요. 그 퍼시픽님 2에서 보면 진짜 늙어서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나오잖아요. 네. 투가 개봉을 했어요? 아니 퍼시픽님 1편에서 원에서 네, 그렇죠. 그 홍콩에서 이제 그 괴수들 이거 생체 세포들 그런 거 파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로 나오죠. 예, 그때도 많이 늙었는데 그거는 과연- 분장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분도 나이가 좀 많긴 많아요. 애초에. 근데 분장을 네. 조금만 해도 될 정도의 나이가 된 거죠. 저는 이 감독님을 이제 퍼시픽 림 때 처음 알게 됐어요. 아, 제가 진짜요? 호빗도 안 봤고 아, 그래요? 가디언즈도 안 봤고 제가 이제 저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호빗이요? 호빗에 이분이 나와요? 아, 호빗의 조연인데요. 잠깐. 네, 호빗 아니에요. 호빗은 아니죠. 아, 각본이구나. 음. 뭐 헬보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셨고 진짜 헬보이 빼고는 제작이나 뭐 이런 게 많네요. 블레이드 2 빼고는. 어쨌든 퍼시픽 림 때문에 이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네. 네. 퍼시픽 림이라는 그 로봇 영화를 정말 잘 찍었다.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재밌었다. 돈만 좀 더 있었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은데. 더 있었겠죠. 근데 퍼시픽 림이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요? 이게 쫄딱 망했는데요. 아, 망했군요. 중국에서 대박을 쳤어요. 아, 맞다. 그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음. 이제 원래 원작에 이제 델토로 감독이 썼던 시나리오 상에서는 한국 예거도 나온대요. 로봇을 예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펜싱 소녀 둘이 이제 조정을 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과연 퍼시픽 림 2에서는 그 펜싱 소녀들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그냥 태권 소년 뭐 이런 거 나올지 모르죠. 마루치 아라치라든가 솔직히 뭐 이제 태권비가 나올지. 이 감독님이 이 헬보이를 또 이렇게 헬보이의 인기를 끌고 그 3를 이제 드디어 또 이제 하면서 분명 이제 헬보이도 충분히 그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영화로서 좋았는데 이 두 개의 영화 다 이제 기대가 되네요. 미 언론 매체에서 로버트 매저키스 감독에게 인터뷰를 하길
백투더퓨처의 신작이나 리메이크 계획이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감독은 나와 작가 밥이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아마도 사람들은 백투더퓨처 리메이크를 시도할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든 그 일을 막아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작의 감독님께서 네. 다시 만들고 싶지 않다. 절대 안 만들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못 만들게 그쵸. 하겠다. 네. 터미네이터가 이제 1, 2, 3까지만 나왔죠. 터미네이터? 백투더퓨처. 네. 백투더퓨처가 네. 1, 2, 3까지만 나왔어요. 네. 그죠? 원래 백투더퓨처도 1편만 찍고 안 찍으려고 했는데 네. 제작사 측에서 너무 대박을 쳐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정말 대박이었죠. 이게 그래서 지금 2, 3편을 같이 찍은 거잖아요. 감독님은 스티븐 스필버그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뭐 누구죠? 감독님은 로버트 메저키스트라는 아, 감독님이시고요. 그래요? 예. 오. 이 스필버그가 제작을 했어요. 제작이군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 감독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는 드로이안이라는 자동차가 아니고 네. 그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시간 여행하는 시나리오였다고 해요. 아. 근데 이제 스필버그가 그 냉장고를 하면 애들이 기어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해서 자동차를 했는데 현실에서는 애들이 자동차에 들어가서 운전하고 막 사고치고 그러고 있었죠. 네. 그 백투더퓨처가 저는 안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터미네이터 너무 나오지 않았어야 될 영화가 나왔고 똑같이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 그것도 솔직히 안 나왔어야 되는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매드맥스는 좀 다른 게 원작 감독님이 애정을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제작사가 돈 때문에 아무 감독이나 끌어들여서 이 캐릭터만 가지고 만드는 영화들은 제가 보기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자꾸 봐줘서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백투더퓨처의 원작자가 다시 만드는지 않을 거면 이 영화는 사실 다시 안 나오고 그 영화 백투더퓨처를 왜 또 만들어요? 그냥 보는 거지. 그걸 완벽한데. 완벽하죠, 충분히. 근데 사실 완벽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아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보다 더 잘 포장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후속작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백투더퓨처 같은 네. 경우에도 뭔가 또 새로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으니까 뭔가 새로운 에피소드나 이런 아니요, 것들이 나올 수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는 지금 좀 빠른 네. 것 같아요. 빠르다? 이건 다음 세기에 22세기에 뭐가 다르죠? 22세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22세기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 그렇죠. 이제 영화라는 매체도 달라졌을 테고 뭐 이제 그 영화가 아니라 360도로 예. 볼 수 있다거나 이런 오큘러스 다른 리프트를 끼고 오큘러스 뭐 리프트를 아니, 한다거나 굉장히 다른 느낌일 텐데 음. 그때 리부트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매체가 바뀌었을 때.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더 좋긴 하겠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리부트 개념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뭐 아마데우스나 뭐 이런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뭐 이 사람들의 작품들이 녹음본이 아니라 악보로 네.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악보로 남았던 것들을 이제 현실에서 이제 연주회에서 이제 들려주다가 네. 그걸 녹음 기술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녹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음악들을 갖다가 이제 샘플링을 해서 새로운 매체로 완전히 만들어낸 그 수준이 되면 이건 리부트 개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영화계가 물론 CG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해서 백투더퓨처 시절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CG를 쓸 수 있지만 그래봤자 저는 잘 포장뿐이다. 예, 그렇죠. 그 안에 그 세계관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바뀌었을 때, 전 그때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근데 들어요. 지금 모차르트를 샘플링을 해서 현대 음악에 같이 넣기도 하지만 그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각자 자기 버전의 이제 해석을 통해서 네. 굉장히 많은 버전의 모차르트의 곡들이 나오고 연주가 되잖아요. 연주가 되죠. 그런 것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그 감독님이 원작에 대한 감독님이 그대로 하지 않아도 네. 새로운 감독이 새로운 자기의 생각을 입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만들어냈는데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는 그거보다는 이제 뭔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음. 예, 아무래도 이렇게 쥬라기 월드처럼 확 나올 때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기대감이 이제 아무래도 그 떨어질 확률이 쉽지 않고 계속 실패하는 많죠. 케이스가 보이니. 그렇죠. 네. 뭐 터미- 저는 이제 원작자 분이 매드맥스처럼 예. 원작자 분이 내가 4를 만들겠어.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안 지금 하신다. 없다고 얘기를 하신 네, 거잖아요. 네, 이 감독님이 그래갖고 네. 저는 환영이에요. 진짜 이분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되게 깔끔하고 멋지게 떨어지는 CG들이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옛날에 그 아날로그 감성을 떠올리게 맞아요.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그 티천이 지금은 이제 CG로 총을 맞고 구멍이 뻥 뚫려서 달려오고 하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음악지를 몸에 붙이고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아날로그 감성이 또 먹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마치 네. 지금도 디지털 음반이 많이 나오고 해서 CD로 음악을 듣고 한다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LP 음반을 찾고 그렇죠. 일반 PC 스피커 같은 것들이 아니고 진공관 앰프를 써가면서 난 진짜 음악을 듣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지직거리는 소리까지 같이 듣고 싶어하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기술이 발전을 한다고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감성이 있고 표현 네. 못하는 감성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퍼스픽 림처럼 네. 새로운 어떤 캐릭터와 새로운 좋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옛날 거를 향수라는 이름으로 그걸 굳이 이렇게 불러야 되나? 사실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사 네. 입장에서 쉬운 네. 방법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터미네이터도 저희 이번 영화 씹어먹기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제 생각엔 그냥 앨런 테일러 감독이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한테만 보여줘도 될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형 나 이런 거 만들었어? 한번 봐줘. 그러면 잘 만들었다. 그래. 여기서 끝. 관객들한테는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그 향수와 그 좋았던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꾸로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맞아요. 예, 없애버려 그런 감수성을 없애버리는 결과 참혹한 결과가 벌어진다고 봐요. 사실 재밌게 보기는 했지만 그 린다 해밀턴의 사라 코너가 정말 뇌리에 박혀 있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예. 네. 1974년 입이 없는 동그란 얼굴에 귀에는 리본을 탄 귀여운 캐릭터 헬로키티가 지난해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헬로키티를 만든 산리오라는 제작사는 지난 6월 23일에 미국의 산리오 피처스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 2019년 개봉 목표로 영화를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헬로키티는 1987년 TV 애니메이션판으로는 여러 번 만든 적이 있지만 극장판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산리오 피처스의 첫 작품 헬로키티판의 영화는 2천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뭐 산리오는 영화의 형식과 내용, 제작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과연 이게 실사판일지 애니메이션판일지 뭐 그런 것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야 헬로키티가 드디어 극장에도 진출합니다. 2천억이요? 예. 그냥 캐릭터잖아요. 헬로키티가 뭐 맞아요. 없었잖아요. 뭐 그렇죠. 지금까지.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게 야. TV 애니메이션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TV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뭐 아 그중에- 있었대요? 아 네.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그중에 뭐 네, 한 키티가 에피소드를 뭐 다른 동물의 옷을 입는다거나 약간 버전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리고 맞아요. 정말 오래된 그런 상품이기는 한데 지금도 꾸준히 계속 모든 생활용품에 이게 헬로키티로 그렇죠. 이게 들어가 맞아요. 있죠. 그거 아세요? 헬로키티가 제가 앞서서 고양이라 그랬는데 고양이가 아니에요. 제작사에서 말하기를 이게 고양이에서 모티브를 따오긴 했지만 고양이 요소는 전혀 없는 100%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녀라고. 소녀래. 사람이래요, 소녀. 고양이가 아니고. 지난번에 커밍아웃 했는데 나는 그 헬로키티가 고양이가 아니다라고는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사람이다라고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아니요, 사람이라 했었어요. 소녀고. 그래가지고 실제 이름은 키티 화이트라는 소녀래요. 그리고 1974년 11월 1일에 잉글랜드 남부에서 태어난 혈액형은 A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 되게 기괴한 게 입이 없고 동그란 얼굴에 귀에는 리본을 매달고 있고 양 볼에는 3개씩 총 6개의 수염이 달려 있고 작고 노란 코가 달려 있고 벙어리 장갑을 낀 것처럼 손가락이 다 붙어 있는 백반증 소녀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 시사판을 만든다면 전 보고 싶지 않아요.
아 징그러울 뭐야 것 같아요. 끔찍해 그래. 이게 실사판이 될 것 같지는 엑스맨도 않고요. 애니메이션이지 않을까 그러겠죠. 싶은데. 근데 애니메이션을 하더라도 이게 소녀라고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징그러요, 불쌍하고 입도 없고.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캐릭터는 다 그렇죠. 사실 캐릭터를 동일하게 사람 몸의 비율 그대로 그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제작사에서 이걸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의인화된 고양이가 아니고 그걸 너무-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캐릭터가 되면 머리와 몸이 1대1이 돼요. 그렇죠. SD로 캐릭터를 만들면. 만들 때 그릴 때는 그 원래는 저희가 6등신, 7등신, 8등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캐릭터는 머리와 몸이 2등신이에요. 반반이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키티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조금 기대가 돼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동 청소년법 때문에 아청법이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교복 입은 어린 캐릭터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있죠. 얘기가 이제 어린 돌면서 캐릭터 아니고 교복을 입은 캐릭터죠. 인물들 아, 전부 인물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되게 웃긴 짤을 본 게 있는데 이제 교복을 입은 이쁜 캐릭터가 있어요. 갖고 아청법 이러면은 갑자기 그 캐릭터가 꼬리를 딱 보여주면서 전 갠데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거꾸로 이 키티는 우리나라 오면 이 고양이라고 상영 금지 판정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러네.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것도 안청법에 걸릴 수 있겠구나. 사람이니까. 무서운 나이가 나라. 많은 사람이 입어도 안 된다고 안 돼요. 들었거든요. 네, 할머니가 입어도 안 돼요. 네. 안청법에 걸려요. 무서운 나라예요, 진짜. 아무래 봐도 저 심지어 뭐 이런 얘기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음반 내기 위해서 심의를 몇 개를 거치는지 아세요? 아, 그 맞아요. 우리나라가 뭐 되게 그리고 다른 장르, 그러니까 다른 분야보다 이 음악 쪽의 심의가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논리가 뭐냐면요. 음악 쪽 심의가 저한 논리가 음악이 이제 후렴구는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한 편을 딱 보면 이제 끝인데 그 후렴구를 계속 돌려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중독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더 심한 어떤 중독성에 따른 법이 적용이 되는 거래요. 근데 뭐 진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건 다 좋은데 네. 어찌 됐거나 그 형평성, 네. 그다음에 그 심의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를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의 판단 그 기준에 판단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게 네. 달라지니까 이건 심의라는 거는 원래 전체가 모든 심의가 이제 없어야 맞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음악에 대한 심의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예로부터 이건 저희가 저희가 독재일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노래에 메시지를 담으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 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나름대로 사실 파급 효과가 있긴 하죠. 있어요. 네. 뭐냐면 그 아이들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세이주는 멍청하대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바보래요. 너 고소. 바보래요. 님 고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파급 효과가 세이주는 엄청나요. 변태래요. 멜로디가 들어가서 애들이 부르고 다니면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한 게 있죠. 서동요. 뭐가요? 그걸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서동요. 서동요가 뭐예요? 신라 시대인가요? 네. 삼국시대. 결혼을 했잖아요. 맞다. 그러니까요. 왕족하고 선화공주는 네. 드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 심의가 있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려면 좀 잘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심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 그 심의 기준은 지금 7, 80년대에 맞아요. 그대로 그렇죠.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건 조금 아이들한테 위험하겠다라고 느꼈던 단어라던가 그런 구절과 현재 우리가 아이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기존에 그 만들어놨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지 않은가.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그 심의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야 될 시대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죠. 시대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아의 빨개요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그게 치매에 걸려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건 치매? 그게 오히려 안 피해가고 그거 아세요? 지능적으로 됐는데. 저는 현아 좋아요. 저도요.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의 원곡이 네. 지금은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금지곡이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계속 원곡은. 금지곡이었구나. 근데 지금 풀렸는지 어쩐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원곡은 금지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계속 금지곡으로 두고 있는 좀 이상한 이해 안 나라. 되는 그것도 이상하네.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면 금지됐던 걸 풀고 네, 그렇죠. 현재 지금 상황에 맞게 금지된 건 지금 영원히 금지된 금지된 곡들에 대한 관리도 돼야 되는데 이제 한번 금지하면 걔는 금지곡 이러고 이렇게 묻어놓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심의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심의가 있었던 이유는 정치색 때문이었거든요. 지금은 왜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심의가 한번 싹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가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시작되면서 독재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 시작되면서 심의가 다 없어졌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이제 그때 이제 금지곡까지 풀진 못, 그래서 정책적으로 풀지 못해 막 통과할 게 많잖아요. 심의가 완전 사라진 상태가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성가족부라고 출연을 하면서 갑자기 색다른 곳에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생긴 게 심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치 세력을 배제하려고 하던 심의가 지금은 그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로 네. 말도 안 논리는 말이 되죠. 논리는 말이 논리는 되나 말이 되는데 그 방법이 예. 명분은 있으나 명분이 현실적이지 웃겨지는 않다. 상황이 벌어진 여성가족부가 거예요. 예전에는 초기에는 되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좋은 단체였거든요. 그 당시에 여성부였죠. 여성부일 네. 때는 되게 좋은 일 많이 네.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 키티에서 교복에서 심의로 갔는데 다시 키티로 네. 키티로 오자면 지금 그 사람이다 얘기 나온 게 14년 8월이네요. 8월 말. 그래서 지금 기사가 꽤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이주 씨가 얘기해준 영국 잉글랜드 남부 혈액형 A형이라는 것도 있었고 한 번도 네 발로 서 있는 모습을 묘사된 적이 없고 두 발로 걷고 앉아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소녀의 귀 밑에 난 털이고 그게 코 옆에 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귀털이게 잘한 거야? 귀털이 아니고 구렛나루. 그렇죠. 구렛나루라고 표현을 한 여자들 거겠죠. 구렛나루 이렇게 뻗치기도 하잖아요 밖으로. 그래서 요거를 징그러워. 어떻게 현재 있는 그 얼굴을 그대로 가져갈 건지 징그러워. 어떻게 좀 우리나라 의논을 더 개봉하려고 할 여성가족부에서 개봉 못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엑스맨이야? 돈 아니 들도 고양이에요 바꿀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007의 24번째 신작 스펙터의 배급을 소니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계약을 끊은 건지 알려진 바는 없으나 해킹 사건이나 소니 피처스의 자금 문제가 원인이 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MGM 측이 소니를 버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로써 007의 배급은 공석이 되었고 절대 손해보지 않을 장사이기 때문에 폭스와 워너, 유니버셜 등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워너가 이걸 잡을 것 같습니다. 네. 007 스카이폴 이후 3년 만에 돌아오는 007 시리즈는 007 스펙터라는 제목으로 스펙터요? 스펙터. 제임스 본드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암호를 추적하던 중에 최강의 조직 스펙터의 비밀을 알게 되며 위험에 처하고 정부와 갈등을 이루던 중에 MI6마저 와야 될 분위기에 놓인다는 최악의 007 시리즈 상황을 담은 영화고요. 오는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마지막 편이 올해요?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올해 개봉해요? 올해 개봉합니다. 오. 이게 007 3부작으로 카지노 로얄 그리고 스카이폴. 카지노 로얄 스카이폴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올 스펙터. 스펙터까지 해서 3부작으로 끝나는 시나리오예요. 원래 3부작이었어요. 네, 원래 계획이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24부작 24편인데 아마 25편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시나리오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다른 007에 또 투입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바뀌는 거죠. 007은 계속 007 바뀌니까. 하신 분은 그대로 가나요? 그분은 바뀌겠죠. 이번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이번이 그러니까 마지막이겠죠. 요번까지는 그대로 가는 네, 거예요. 맞아요. 스펙터까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있는데 그 007을 맡았던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배우가 소니 측에서
영화상에서 이제 소니 스마트폰을 쓰라고 네. 이제 제의가 왔었나 봐요. 어차피 소니에서 제작도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PPL을 이걸 해주면 네. 1,800만 달러를 주겠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50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 치면 한 54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거를 그 배우한테 주겠다라고 했대요. 아, 네. 근데 이 배우가 그걸 깠대요. 오. 왜냐하면 제임스 본드는 최고를 써야 된다. 근데 소니폰은 최고가 아니다. 라면서 까버렸대요. 이게 그 당시에는 제작사였는데 그걸 깠다는 거는 아마 이때부터도 이게 작년에 나온 네. 얘기거든요. 이때부터 아마 좀 이렇게 불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소니와의 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제작사를 이런 식으로 그럼 최고의 자박에 폰은 타니까. 어딜까요? 그래서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과연 최고의 폰은 과연 갤럭시를 쓸 것인가 아이폰을 쓸 것인가. I일까요? 제 S일까요? 갤럭시를 쓸 수도 있어요. 삼성이 돈 더 줬을 수도 있어요. 삼성이 제이지한테 얼마 줬는지 알아요? 얼마 줬어요? 엄청나요. 진짜? 제이지 그 삼성폰을 사면 제이지 신부 한 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걸 하려고 그런 프로모션 많이 삼성이 하죠. 네. 삼성이 돈을 엄청나게 줬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을 줬어요. 의외로 지포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솔직히 54억이면 웃어 넘겼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구글바기 때문에 넥서스를 쓰면 좋겠습니다. 넥서스는 그렇게 줄 돈이 없을걸요. 뭐 구글은 돈이 있죠. 아 근데 이제 그런 돈을 오히려 구글이 아까워할 것 같아요. 굳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발등이 떨어진 지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예상외로. G포일 수도 있겠다. 제 예상외로. 예상외로 전 그럴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윈도우 모바일 폰을 하나 윈도우 폰 주지 지금 않을까. 하고 있잖아요. 예, 맞아. 윈도우 폰일 수도 있겠다. 그거를 이제 최고의 폰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죠. 그럼 뭔가 전화를 딱 하다가 갑자기 블루 스크린 딱 뜨는 걸 보여. 자연스럽게 재부팅을 딱 하는 거죠. 왜요? 블루 스크린 딱. 어이가 없어서. 이게 예전에 소니가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 이제 내부 회의 내용 같은 게 다 인터넷에 유출이 됐었어요. 북한 소행이라고 했던 건 어떻게 된 거죠? 북한 수행이 맞다고 하는데 저 그건 관심 없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북한이 한 거라고 이제 발표는 되긴 공식 했고요. 발표는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맞는지는 약간 확인을 의혹들이 못했죠.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의혹이 어쨌든 많죠. 중요한 건 진짜 이 소니가 타격을 되게 심하게 입었고 네. 그 당시에 내부 이제 문서들이 되게 유출이 많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들의 몸값이라든가 뭐 개인 정보 아니면은 그 배우들의 행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출됐어요. 그러면서 이 스펙터의 대본과 제작비를 둘러싼 그 소니 경영진들의 뭐 회의 내용 이런 게 다 공개가 됐는데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지금 예산이 3억 달러가 넘을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전작의 스카이폴의 제작비가 2억 달러였는데 너무 많이 오버되니까 한 2억 5천 정도를 줄이자. 그러면서 정말 구체적인 씬까지 표현하면서 요 씬은 이렇게 바꾸자라는 걸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 빌라 씬이 있는데 이건 야간 촬영 씬이니까 어차피 로마도 부각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런던으로 바꾸자. 뭐 열차 격투 씬이 있는데 동원되는 열차를 4량에서 3량으로 줄이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나리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 때문에 MGM 측에서도 불만이 많았던 것 같고 그 결과 소니를 쳐냈는데도 더 한몫했던 것 같고 그리고 소니 측도 요즘에 돈이 되게 없어 힘들어하는 판국이잖아요. 네. 오죽했으면은 스파이더맨을 마블과 계약을 하면서 같이 따넘겼겠습니까? 네.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돈을 더 대라고 했을 때 돈을 못 대니까 그냥 잘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소니 스마트폰 익스페리아 쓰라고 하니까 꺼져 그랬겠죠. 네.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와 영화 씹어먹기, 씹어먹는 영화 뉴스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내용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될까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케이크 주문도 받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요. 떡 케이크. 네. 영화 씹어먹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각종 이야기와 연애 상담, 고민 상담 등 다양한 얘기를 보내주세요. 더불어 홍보할 것이나 광고하고 싶은 것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digestcine@gmail.com digestcine@gmail.com입니다. 본 방송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사진도 간간히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재밌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숨은 그림 찾기라서 간간히 세주님께서 힌트 주시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구독자가 그래도 꾸준히 계속 늘고 늘고 있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9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00명이 되는 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요. 근데 우리 이미 100명 넘은 거 아니에요? 넘은 거 넘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안 넘은 것 같던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그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그 연애 상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린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지금 연애 어찌됐거나. 상담을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가 못 믿어온 게지. 아니야 연애들을 안 하셔서 저희가 남은 시간에 이걸 들으시는 게 아닌가? 네, 저희가 방송에서 영화 얘기만 하고 연애 관련된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아니 뭐 있어요. 거리가 있어야죠. 있어요. 여기 연애 안 아니 하시는 계속 연애 분들.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긴 한데 여기 그분은- 연애 안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저희 사적으로는 제가 그 동생들의 연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론적으로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내년 초가 되면 소니에서 전 인류한테 여자친구를 선물해 줍니다. 허투 나오나요? 아 허투가 아니고요. 오큘러스 리프트를 이용해서 아, 그 썸머 레슨이라는 게임이 나와요. 아 실제로 여자친구를 옆에서 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저는 연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아,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뭐 당신들은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얼마나 할 것 같아? 저는 평생 많아요. 갈 것 같아? 영원하지 않아. 저는 많아요.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연애 꼭 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소중한 사연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연애 상담도 같이 그래요. 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게요. 예. 뭐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내년에 연인합시다.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처음부터 영화 시험 받기 지금까지 하면서 19회까지 19회까지 로맨틱 코미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스물 있잖아, 스물. 그게 무슨 로맨틱 코미디야? 그건 청춘물이죠. 청춘물이지. 섹스 코미디. 생각해 보니까 세이주 씨가 그런 영화를 안 선택할 좋아해요, 때 잘. 빼 그걸 안 좋아해요. 예. 가면 얼마나 막 짜증나겠어. 로맨틱해 보고 세이주 씨 보면 짜증나 나는 연애도 못하는데 또 내가 잘 이거 보여줘야 몰라. 되나? 세이주 씨 연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로맨틱 코미디가 안 나오네. 그러게요. 아니 로맨틱 코미디면 로맨틱 드라마 뭐 이런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네. 약간 그런 게 이렇게 덜 자극적이고 누가 연애하는 거 나오면 짜증 날까봐 지금 확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걸 없었네요. 예. 일부러 제외한 건 아닌데 그거 최근에 그나마 있었던 게 그 뭐야? 저기 휠체어 타고 다니는 박사가 연애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엑스맨? 아니요. 실제 있는 이야기 알란 박사인가요? 응? 휠체어 타고 그 휠체어 타고 박사가 알을 낳았어요? 물리학자 박사 스티븐 호킹? 네, 호킹 박사의 연애 얘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최근작이에요? 그 최근작이에요. 반년 안 됐어요. 스티븐 반년씩이나? 호킹. 반년이면 50억 이전이에요. 저기요. 저희가-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아, 저희가 몇 년 한 방송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언제 영화예요? 14년 12월이네. 영화 15먹기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15년도에 시작했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이 영화 씹어먹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언젠가 100회가 되면 좋겠네요. 언젠가 사랑에 아, 그 대한 지금 구독자 영화를 몇 봤으면 분이신가요? 좋겠네요. 유튜브는 딱 90명이시고요. 예. 네. 그 팟캐스트는 100분이 넘으셨죠. 제가 네. 오전에 봤을 때 91분이었던 것 같은데 한 분 탈퇴하셨나? 그렇죠.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연애.